아저씨 제발요.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엄마가 피를 토하고 안 일어나요. 폭우가 쏟아지는 한밤중 제게 발로 버려진 골목에서 6살 아이의 울음이 길 위를 찍고 있었습니다. 검은 세단 앞에 뛰어든 작은 아이, 그리고 젖은 손으로 붙잡은 남자의 바지자락. 아저씨 차 있잖아요. 엄마가 숨을 잘 못 쉬어요. 아이를 따라 들어간 반지하 방. 곰팡 내 가득한 어둠 속 바닥에 쓰러진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남자는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이혼 후 6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전처. 그리고 그녀 곁을 지키고 있던 처음 보는 아이. 그날 밤 재벌 후계자의 인생은 한 아이의 절규로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는 왜 혼자 거리에서 엄마를 살려달라 외쳐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 아이가 부른 아저씨는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영상 시작 전 채널 구독해 주시면 재밌는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하늘에 커다란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는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강성그룹의 후계자인 정우는 해외 지사와의 긴급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여도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정운의 검은색 세단이 급커브 구간을 돌 때였습니다. 갑자기 헤드라이트 불빛 속으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뛰어들었습니다. 뭐야? 정우는 비명을 지르며 브레이크를 꽉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날카로운 소음을 내더니 차가 겨우 멈춰 섰습니다. 정운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미쳤나 사람인 줄 알았으면 어쩌려고. 정운이 문을 열고 차 밖으로 나가자 빗물에 흠뻑 젖은 작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는 얇은 원피스 차림으로 온몸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정운에게 달려와 젖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아저씨 제발요. 우리 엄마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아무리 불러도 안 일어나요. 제발 좀 와주세요. 아저씨 제발요.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엄마가 안 일어나요. 아이는 길거리가 떠나가라 비명을 지르며 정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저씨 무서워요. 엄마가 숨을 잘 안 쉬어요. 아저씨 차 있잖아요. 빨리요. 빨리 좀 가요. 정운이 아이의 작은 어깨를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얘야, 진정해봐. 엄마가 어디 계시니? 저기요. 저기 골목 끝이에요. 불도 안 켜져 있어요. 무서워요. 아이는 저 멀리 어두운 골목 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정우는 홀린 듯 아이를 안아 올리고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얘야, 안전벨트부터 매자. 괜찮아. 아저씨가 같이 가줄게. 이름이 뭐니? 하은이요. 아이가 가리키는 곳은 재개발이 중단되어 가로등조차 제대로 켜지지 않는 낡은 동네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도착한 곳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빌라의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여기에요, 우리 집. 엄마 여기 있어요. 정운이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곰팡이 냄새와 퀴퀴한 공기가 가슴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 맞나? 희미한 정구 아래로 한 여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자의 입가에는 붉은 선혈이 묻어 있었고 바닥에는 각혈의 흔적이 낭자했습니다. 엄마. 일어나 봐요, 엄마. 정운이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정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맸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던 전처 서연이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정훈이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창백한 뺨을 만지며 외쳤습니다. 서연아, 이서연, 정신 차려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서연아, 나야. 정훈이야. 눈 좀 떠봐. 제발. 내 말 들려? 서연아. 서연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얕은 숨만 몰아쉬며 금방이라도 꺼질 듯한 생명의 불씨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어. 괜찮아, 서연아. 괜찮아. 정훈이 서연을 품에 안아들었습니다. 한때 눈부시게 아름답고 건강했던 서연의 몸은 이제 종이장처럼 가볍고 앙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랐어? 도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거야? 방 한구석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편의점 김밥과 물기가 마른 수건들만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버틴 거야? 정훈이 차 뒷좌석에 서연을 눕히고 서둘러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하은은 뒷좌석에서 서연의 머리를 무릎에 뉘고 작은 손으로 피를 닦아주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참아요. 병원 가면 괜찮아질 거예요. 정훈이 핸들을 꽉 쥐고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대학병원 응급실 비워놔. 최고의 의료진들 전부 대기시켜. 한 명이라도 늦으면 가만 안 둬. 지금 당장이다. 위치 문자로 보낸다. 이 여자 상태 아주 심각하다. 정훈은 빗길을 광란하듯 질주하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옆에서 울고 있는 하은의 모습이 백미러에 비쳤습니다. 하은아, 울지 마. 엄마 금방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고쳐줄 거야. 정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하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은아, 걱정 마라. 아저씨가 내 엄마 꼭 살려줄 거야. 정말이에요? 엄마 안 죽어요? 하은은 정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손 왜 이렇게 차가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들이 서연을 침대에 싣고 뛰어갔습니다. 환자 이송합니다. 호흡 떨어집니다. 산소부터 연결하세요. 정훈은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서연의 뒷모습을 보며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하은은 정훈의 젖은 양복 소매를 잡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정훈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엄마 괜찮을까요? 정훈이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하은에게 물었습니다. 하은아, 너 지금까지 엄마랑 둘이 산 거니? 네. 엄마랑 저랑 둘이요. 아빠는 사진으로만 봤어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고 모서리가 다해진 작은 지갑이었습니다. 지갑 안에서 나온 것은 반으로 접힌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이거요, 엄마가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하은이 사진을 펼쳐 정훈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 아빠는 아주 멋진 사람이라고요. 사진 속 아저씨랑 아저씨가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요. 저도 아빠 한번 보고 싶었어요. 사진 속에는 6년 전 정훈과 서연이 가장 행복하게 웃고 있던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다만 정훈의 얼굴 부분만 유독 손때가 타서 하얗게 달아 있었습니다. 정훈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을 예리한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서연이 자신을 원망하며 떠난 줄 알았는데 그녀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사진 한 장으로 자신을 그리워하며 견뎌온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서연아. 정훈이 하은을 끌어안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정말 미안해. 하은아. 아저씨가 아니. 아빠가 너무 늦었다. 하은은 아빠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꼈는지
정훈의 등을 작은 손으로 토닥였습니다. 아저씨 울지 마세요. 엄마 깨어나면 좋아할 거예요.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심각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정훈이 급하게 의사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 상태가 어떻습니까? 살 수 있는 거죠? 제발요, 선생님. 숨은 쉬고 있잖아요.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차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장기간 영양 부족에 심각한 간 손상이 겹쳤어요.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수술하면 살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정훈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은은 옆에서 의사의 말을 듣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죽어요? 정훈이 의사의 가운을 붙잡고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제발 살려만 주세요. 제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서연이를 살려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이 사람 제가 꼭 살려야 합니다. 의사는 정훈의 손을 떼어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장기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가족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정훈은 말문이 막힌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장기 기증자. 의사가 떠난 뒤 정훈은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수조원의 재산을 가졌다는 사실도 지금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돈이 무슨 소용이야. 이 사람 하나 못 살리는데. 정훈은 하은의 작은 손을 잡고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서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아, 조금만 버텨줘. 내가 꼭 데리고 나갈게. 정훈은 자신의 심장이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서연을 지옥에서 건져내겠다고 하늘을 향해 맹세했습니다. 병원 밖에는 여전히 비가 그치지 않고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서연의 지난 6년의 눈물을 대신 흘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훈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명령했습니다. 당장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의사를 찾아내. 비행기를 띄워서라도 내일 아침까지 이 병원으로 데려와.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다. 살릴 수만 있다면 다 해. 정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연을 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은은 정훈의 품에 기대어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엄마. 정훈은 잠든 아이의 이마에 뽀뽀를 하며 서연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날을 꿈꿨습니다. 하은아, 아빠가 지켜줄게. 엄마도 꼭 다시 웃게 할게. 비극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지만 정훈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병원 복도에서 정훈의 처절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병원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정훈은 VIP 대기실의 소파에 앉아 밤을 지새운 탓에 붉게 충혈된 눈을 비볐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정훈의 앞에 서류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요청하신 이서연 씨의 지난 6년간 행적 보고서입니다. 정훈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장에는 하은의 출생신고서와 함께 친자 확인 결과가 붙어 있었습니다. 친자 일치 확률 99.9%라는 숫자가 정훈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정훈이 서류를 넘기자 서연이 살아온 처절한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이혼 직후부터 식당 주방일과 세탁소 배달, 시장의 온갖 자비를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였던 여자가 곰팡이가 핀 지하방에서 10,000원 한 장에 벌벌 떨며
하은을 키워낸 것이었습니다. 정훈이 보고서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 내가 보낸 생활비는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매달 충분한 돈을 보냈단 말이야. 비서실장이 정훈의 분노에 당황하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김 회장님께서 중간에 사람을 시켜 모든 송금을 차단하셨습니다. 서연 씨에게는 사장님이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전하게 하셨고요. 정훈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정훈은 곧장 차를 몰아 6년 전 서연의 외도 증거를 조작했던 사설 탐정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어둡고 좁은 사무실에 들이닥친 정훈이 탐정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말해. 6년 전 그 사진들 누구 사주로 만든 거야?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내 인생 오늘로 끝이야. 탐정이 정훈의 기세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손을 내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강정훈 사장님, 김 회장님이 시키신 일입니다. 서연 씨 술에 약을 타서 모르는 남자랑 침대에 눕혀만 놓으라고 하셨어요. 정훈은 탐정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는 그대로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정훈의 귀에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도 저 멀리서 수십 명의 경호원을 거느린 김 회장이 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서연의 병실 앞을 가로막으며 정훈을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저런 천한 것을 다시 이 병원에 들이다니. 강성그룹의 명예를 생각하지 않는 거니? 정훈이 김 회장의 앞을 막아서며 이빨을 꽉 깨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서연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런 짓까지 하셨나요? 제 아이까지 지옥으로 밀어 넣으셨잖아요. 김 회장이 콧방귀를 뀌며 경호원들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내 자식이라는 증거라도 있니? 설사 내 핏줄이라 해도 저런 여자 밑에서 자라내는 필요 없다. 당장 아이를 시설로 보내고 여자는 내보내라. 그때 병실 문을 열고 나온 하은이 김 회장의 옷자락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아파요. 엄마 내쫓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김 회장이 하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더러운 손으로 나를 만지는 거냐? 당장 이 애를 치워라. 정훈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김 회장의 앞을 가로막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만하세요. 한 번만 더 내 자식한테 손 떼면 저 정말 가만히 안 있어요. 어머니고 뭐고 다 끝이라고요. 정훈이 김 회장을 복도 끝으로 밀쳐내고 병실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김 회장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비명을 질렀지만 정훈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실 안에서 서연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습니다. 서연은 눈앞에 있는 정훈을 발견하자마자 공포에 질린 눈으로 하은을 찾았습니다. 하은아, 하은이 어디 있어? 이 나쁜 놈아, 우리 하은이 건드리지 마. 서연은 링거 바늘을 강제로 뽑아버리고 침대에서 내려오려다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정훈이 급하게 서연을 안아 올리며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서연아, 나야 정훈이. 하은이 여기 있어. 아무데도 안 가. 내가 다 잘못했어. 서연은 정훈의 팔을 손톱으로 핥히며 절규했습니다. 필요 없어. 너희 어머니가 우리 하은이 뺏어간다고 했단 말이야. 제발 우리 그냥 죽게 내버려둬. 서연은 환자복 차림으로 하은을 품에 안고 병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정훈이 복도에서 서연을 붙잡자 서연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장님, 제발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하은이는 제 목숨이에요. 하은이만은 제발 데려가지 마세요. 정훈은 서연의 마른 어깨를 붙잡고 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훈이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이제 다 알았어. 어머니가 한 짓, 네가 겪은 고통 전부 다. 이제 내가 너랑 하은이 지킬 거야. 절대로 아무도 못 데려가게 할게. 서연은 정훈의 품에서 한참을 울다가 기력이 다해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훈은 서연을 침대에 눕히고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개인 자금으로 사설 보안업체 불러. 병실 앞을 24시간 철통같이 지켜. 김 회장님이 보낸 사람은 그 누구도 발 못 붙이게 해. 하지만 위기는 곧바로 찾아왔습니다. 서연의 수술을 집도하기로 했던 주치의들이 하나둘 정훈을 찾아왔습니다. 주치의가 고개를 숙이며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김 회장님께서 병원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하셔서 저희로서는 수술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정훈은 병원 이사진들까지 김 회장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병원의 모든 의사가 서연의 수술을 거부하고 물러났습니다. 정훈은 주먹으로 벽을 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 회장의 압박을 무시하고 서연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을 떠올렸습니다. 고교 시절 자신과 전교 1등을 다투던 숙적이자 지금은 천재 외과의로 불리는 박지훈이었습니다. 박지훈은 과거 정훈 때문에 의대 장학금을 놓치고 지방으로 내려가 야인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정훈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빗속을 뚫고 박지훈이 있다는 지방 요양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서연아, 하은아,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살릴게. 정훈의 차는 어둠을 뚫고 거침없이 달렸습니다. 서연의 고른 숨소리가 정훈의 귓가에 환청처럼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훈은 이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거대한 벽과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족을 향한 정훈의 처절한 행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남겨진 하은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아빠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병원 복도에는 오직 정훈의 결연한 의지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장대비가 쏟아지는 지방의 낡은 요양병원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정훈의 옷은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바닥으로 쉴 새 없이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정훈은 복도 끝 진료실에서 나오는 지훈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훈이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눈물을 흘리며 지훈의 구두 끝을 붙잡았습니다. 지훈아, 제발 부탁한다. 서연이를 살려줘. 네가 아니면 그 사람은 정말 죽어. 지훈이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정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지훈은 가운 주머니에 손등을 찔러 넣고는 정훈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강정훈, 네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 날도 있구나. 고등학교 때 네가 내 장학금을 가로채서 내가 이 바닥까지 내려온 거 잊었니?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단 말이야. 정훈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지훈의 바짓단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정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지훈에게 애원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줄게. 나를 죽여도 좋아. 하지만 서연이랑 내 딸 하은이는 아무 죄가 없잖아. 제발 그 사람들만은 살려줘. 지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정훈의 앞에 던졌습니다. 지훈이 차가운 눈빛으로 정훈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뭐든 다 하겠다고 했지? 그럼 이 서류에 사인해. 네가 가진 강성그룹 지분 절반을 포기하고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각서야.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가지. 정훈은 서류의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옆에 있던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정우는 거침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고는 지훈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지훈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정훈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지훈이 서류를 챙기며 혀를 찼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그 지분이 너한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거야? 재벌 후계자 자리를 이렇게 쉽게 버린다고? 정훈이 지훈의 어깨를 잡으며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서연이가 없는 세상은 나한테 아무 의미도 없어. 약속했으니까 이제 당장 가자. 지훈은 서둘러 짐을 챙겨 정훈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 도착한 지훈은 입구를 가로막는 병원 이사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훈이 가운을 휘날리며 이사장에게 대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의사야? 환자가 죽어가는데 김 회장 눈치나 보고 있다니. 당장 수술실 비워. 내가 모든 책임을 다 질 테니까 방해하지 마. 지훈의 기세에 눌린 이사진들이 길을 비켰고 서연의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우는 긴장이 풀려 잠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병실에 홀로 남겨진 하은에게 김 회장의 오른팔인 최 실장이 접근했습니다. 최 실장이 하은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은아, 아저씨랑 같이 갈까? 엄마를 살려줄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한테 데려다 줄게. 하은은 엄마를 살려준다는 말에 최 실장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정우는 텅 빈 병실을 보고 미친 듯이 복도를 뛰어다녔습니다. 정우는 보안팀으로 달려가 CCTV 화면을 주먹으로 가리켰습니다. 정훈이 화면 속에서 하은을 데려가는 최 실장을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 실장, 이 비겁한 인간들이 감히 내 딸을 건드려. 정훈은 GPS를 추적해 김 회장의 비밀 별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별장 문을 부수고 들어간 정훈은 거실 한복판에서 하은을 품에 안고 있는 김 회장을 마주했습니다. 김 회장이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정훈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약점이었구나. 당장 박지훈을 돌려보내고 경영권 승계 서류에 사인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는 오늘로 행방불명되는 거야. 정훈은 주머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김 회장의 발밑으로 던졌습니다. 정훈이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김 회장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뭔지 보세요. 6년 전에 서연이 부모님 협박해서 이혼 도장 찍게 만든 녹취록이에요. 법정에 이 파일이 넘어가면 어머니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김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하은을 낙체어 별장을 빠져나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하은이 갑자기 정훈의 품에서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하은의 입술이 파랗게 변하며 서연과 똑같이 피를 토해냈습니다. 지훈이 급하게 달려와 하은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지훈이 정훈의 가슴을 밀치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정훈아, 이건 유전적인 문제야. 아이도 엄마랑 똑같은 장기 결함이 있어. 지금 당장 두 사람 다 수술하지 않으면 끝이야. 정우는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지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훈이 울먹이며 자신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내 거 다 꺼냈어. 간이든 신장이든 뭐든 다 줄 테니까 서연이랑 하은이 좀 살려줘. 제발 부탁이다. 지훈은 정훈의 결연한 태도에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 간호사들에게 명령하며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당장 수술실 2개 준비해. 환자 3명 동시에 들어간다. 강정훈 사장 검사 진행하고 바로 수술대로 옮겨. 수술 준비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동안 김 회장은
아들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소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김 회장이 이사진들 앞에서 서류를 흔들며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강정훈 사장은 지금 수술 중이라 경영이 불가능합니다. 오늘부로 모든 권한을 저에게 위임하는 안건을 통과시키세요. 비서실장은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정훈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복도 끝으로 가서 낮은 목소리로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신호 왔습니다. 김 회장 비리 자료 전부 언론사에 배포하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수술실로 향하는 이동 침대 위에서 정우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옆에 누운 서연의 손을 더듬어 잡았습니다. 정훈이 서연의 차가운 손등에 자신의 손을 겹치며 간절하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조금만 참아. 우리 꼭 살아서 하은이랑 같이 집에 가자. 내가 절대로 너 안 놓을게. 서연은 마치 기운에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정훈의 온기를 느꼈는지 손가락을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지우는 두 수술실을 정신없이 오가며 메스를 쥐고 사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훈의 눈동자가 서서히 감기며 수술실의 밝은 조명이 멀어져 갔습니다. 차가운 금속 소리와 기계의 비푸음만이 고요한 병동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족의 운명을 건 거대한 소용돌이가 수술실 안에서 소리 없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마지막 정신을 붙잡으며 서연과 하은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지만 수술실의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한 남자의 처절한 희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지고 나서도 시간은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수술이 끝난 지 12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정우는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운 것을 느끼며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의 하얀 불빛이 시야로 쏟아지자 눈이 시려와서 절로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정훈이 신음하며 손을 움직이려 했지만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배 쪽에서 칼로 베어내는 것 같은 날카로운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정훈이 갈라진 목소리로 옆에 서 있던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이랑 우리 하은이는요? 간호사가 정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아직 움직이시면 안 돼요. 두 분 다 다른 병실에서 잘 회복하고 계시니까 안심하세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지훈이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지훈이 차트를 확인하며 정훈의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훈이 안경을 고쳤으며 정훈에게 말했습니다. 강정훈, 너 정말 지독한 놈이더라. 자기 몸까지 내주면서 그렇게 버티다니 말이야. 정훈이 거친 숨을 내뱉으며 지훈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정훈이 간절한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훈아, 정말 괜찮은 거지?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지훈이 정훈의 손을 떼어내 침대 위에 올려두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이 정훈의 가슴팍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수술은 기적적으로 성공했다. 네가 준 간이랑 신장이 서연 씨랑 하은이 몸속에 아주 잘 자리 잡았어. 이제 너만 잘 회복하면 된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정훈이 수술 전에 썼던 지분 포기 각서를 꺼냈습니다. 지훈이 정훈이 보는 앞에서 각서를 쫙쫙 찢어 쓰레기통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건 없던 일로 하마. 네가 가족을 위해 목숨 거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다 풀리더라. 대신 약속해라. 평생 그 두 사람 눈에서 눈물 안 나게 하겠다고 말이야. 정우는 지훈의 말에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훈이 고맙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나가고 나서 비서실장이 급하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비서실장이 휴대폰을 정훈에게 보여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김 회장님이 서연 씨를 모함했다는 증거가 뉴스에 다 나왔어요. 지금 강성그룹 주가는 바닥을 치고 시민들은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이 휴대폰 화면 속에서 연행되는 어머니의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비서실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정훈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변호인단을 꾸려서 회장님을 구해야 할까요? 정훈이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내버려둬. 지은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지. 나는 이제 강성그룹 후계자 자리도 그 재산도 다 필요 없어. 정훈은 비서실장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올라탔습니다. 정훈은 배를 움켜쥐고 서연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가자 하얀 침대에 누워있는 서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훈이 서연의 마른 손을 잡자 서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서연이 정훈의 환자복에 묻은 핏자국을 발견하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훈아, 너 몸이 왜 이래? 혹시 나 때문에 수술 받은 거야? 정훈이 서연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정훈이 서연의 젖은 눈가를 닦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조금 나눠준 것뿐이야. 이제 우리 몸속에는 같은 피가 흐르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나를 못 떠나. 서연은 정훈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 동안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서연이 정훈의 가슴을 때리며 울먹였습니다. 바보같이 왜 그랬어? 너 잘못됐으면 나랑 하은이는 어떻게 살라고. 정훈은 서연을 꼭 껴안으며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때 옆 침대에서 하은이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하은이 정훈을 발견하고는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우리 아빠 맞죠? 아빠가 진짜로 왔어. 하은이 침대에서 내려와 정훈의 다리를 꽉 안았습니다. 정훈은 처음으로 듣는 아빠라는 소리에 가슴이 벅차올라 아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정훈이 하은의 뺨에 뽀뽀를 하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하은아.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이제 아빠가 우리 하은이 매일매일 지켜줄게. 병실 안에는 6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뒤 정훈은 서연의 퇴원을 앞두고 작은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정훈은 휠체어에서 내려와 서연의 침대가에 앉았습니다. 정훈이 상자에서 심플한 금반지 2개를 꺼내며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화려한 건 아니지만 내 진심이야. 다시는 재벌가의 며느리가 아닌 평범한 강정훈의 아내로 살아줄래? 서연은 반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정훈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정훈은 하은의 손가락에도 작은 은반지를 끼워주며 함께 약속했습니다. 세 사람은 병원 옥상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정훈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정훈의 어깨 등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정훈아, 저 노을 정말 예쁘다. 우리 앞으로는 저 노을처럼 따뜻하게 살자. 정훈이 서연의 손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돈이나 명예 같은 건 다 잊자. 우리 세 식구 밥 먹고 웃고 사는 게 제일 큰 행복이니까. 병원 로비에는 이들의 사연을 들은 시민들이 보낸 꽃바구니가 가득했습니다. 꽃바구니마다 가족의 행복을 빌어주는 따뜻한 쪽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훈은 그 쪽지들을 보며 세상이 생각보다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절망뿐이었던 정훈의 삶에 찬란한 희망의 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서연과 하은을 보며 이 행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를 지나 이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나온 가족의 앞날에는 오직 밝은 햇살만이 가득했습니다. 정훈의 가슴 속에는 이제 후회 대신 사랑과 희망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정훈은 도심의 소음을 뒤로하고 강원도 숲속에 위치한 작고 아담한 단독주택으로 이삿짐을 옮겼습니다. 정훈이 마당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 상쾌한 풀냄새와 맑은 공기가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정훈이 짐 상자를 하나 들고 거실로 들어가며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공기 정말 좋지? 이제 여기서 우리 식구 아무 방해 없이 지내는 거야. 서연은 마루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밝게 웃었습니다. 서연이 짐 정리를 하려던 정훈의 팔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정훈아. 서울에서는 숨이 턱턱 막혔는데 여기 오니까 살 것 같아. 하은이 뛰어놀 마당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다음 날 아침 정훈은 평생 해본 적 없던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습니다. 정훈이 냄비 앞에서 쩔쩔매며 휴대폰으로 요리법을 검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연이 뒤에서 다가와 정훈의 허리를 껴안으며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지금 뭐 만드는 거야? 연기가 여기까지 나는데 괜찮은 거 맞아? 정훈이 국자를 흔들며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랑 하은이 주려고 유기농 미역국 끓이는 중이야. 간만 잘 맞으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국이 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정훈은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마당으로 나가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정훈이 장갑을 끼고 서툰 가위질로 마당의 잡초를 하나하나 뽑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하은이가 강아지 번개와 함께 공놀이를 하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정훈의 등에 매달려 까르르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잡초 뽑는 게 아니라 예쁜 풀까지 다 자르는 거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정훈이 하은을 품에 안고 흙 묻은 코를 비비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아빠보다 훨씬 낫구나. 하은이가 도와주면 아빠가 금방 끝낼 수 있겠는데? 오후가 되자 서연은 마당 한 구석에 마련된 작은 창고형 화실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오랫동안 놓았던 붓을 다시 잡고 캔버스 앞에 앉았습니다. 정훈이 화실 문을 열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으며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정훈이 서연의 어깨를 주무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아, 몸은 좀 어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조금씩만 그려.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알지? 서연은 붓을 내려놓고 정훈의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서연이 촉촉해진 눈으로 정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정훈아, 나 정말 행복해. 당신이 옆에 있고 하은이가 건강하게 웃는 소리가 들리니까 손에 절로 힘이 나.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빛나는 순간인 것 같아. 주말이 되자 세 사람은 인근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정훈은 한 손에는 서연의 손을, 다른 한 손에는 하은의 손을 꽉 쥐고 시장 골목을 누볐습니다. 시장 안 떡볶이 집 앞에 멈춰선 하은이 정훈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나 저 빨간 떡볶이 먹고 싶어. 엄마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정훈은 시장 의자에 나란히 앉아 하은이 입가에 묻힌 양념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시장 상인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으며 옥수수 2개를 덤으로 얹어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옥수수를 건네며 정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새댁이랑 남편 인상이 참 좋네.
아이도 아빠를 쏙 빼닮았어. 자주 놀러와요. 정우는 이웃들의 따뜻한 시선에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는 하은의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를 우체통에서 꺼냈습니다.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하은을 무릎에 앉히고 통지서를 읽어주었습니다. 정훈이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견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은아, 이제 우리 딸도 학생이 되는구나.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가방 사줄게. 하은은 기뻐서 펄쩍 뛰더니 정훈의 목을 껴안고 뽀뽀를 세례처럼 퍼부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방 안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서연이 정훈과 하은 앞에 스케치북 한 권을 내밀며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이거 봐, 내가 그린 우리 가족이야. 하은이가 유치원 그림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을 때 그 표정을 담아봤어. 스케치북 안에는 정훈이 하은을 무등 태우고 서연과 함께 노을 아래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훈은 그림 속 자신의 모습이 예전의 차가운 표정이 아닌 진심으로 웃고 있는 것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세 사람은 집 근처 시냇가로 소풍을 나갔습니다. 정훈이 바지를 걷어붙이고 물속으로 들어가 하은에게 물을 튕기며 장난을 쳤습니다. 서연은 돗자리에 앉아 수박을 썰며 그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하은이 물장구를 치며 정훈에게 외쳤습니다. 아빠, 나 잡아봐라. 물고기가 내 발가락 간질간질해. 정훈은 물에 젖은 하은을 안아 올리고는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정훈이 서연을 등에 업고 시냇가를 천천히 걸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화려한 집이나 자동차 같은 건 이제 하나도 안 그리워. 지금 이렇게 당신 없고 하은이랑 노는 게 내 진짜 인생인 것 같아. 서연은 정훈의 등에 얼굴을 기댄 채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정훈아. 우리 이제 욕심 부리지 말고 딱 지금처럼만 살자. 당신이랑 하은이만 있으면 나는 어디든 천국이야. 밤이 깊어지자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동화책을 읽었습니다. 정훈이 과장 섞인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자 하은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책을 다 읽은 뒤 정훈은 잠든 하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정훈은 거실 불을 끄고 창가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다가와 정훈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곁에 앉았습니다. 정훈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이 다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세운 작은 디자인 회사가 오늘 첫 계약을 따냈어. 큰 돈은 아니지만 이제 내 힘으로 당신이랑 하은이 먹여 살릴 수 있어. 서연은 정훈의 가슴에 귀를 대고 그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이 정훈의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여보.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어디서든 잘해낼 거야. 나도 당신 내조 열심히 할게. 어느새 서연의 얼굴에는 예전의 병색이 완전히 사라지고 생기가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붓끝에서는 매일같이 행복한 색채의 그림들이 쏟아져 나왔고 화실하는 그녀의 꿈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훈네 가족이 이사 온 뒤로 동리가 환해졌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앞집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정훈의 문 앞에 직접 기른 감자와 옥수수를 놓아주었습니다. 정훈은 이 소박하고 진한 이웃의 정을 통해 사람 사는 맛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정훈은 홀로 거실을 한 바퀴 돌며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정훈은 현관문에 걸린 하은의 작은 신발과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훈은 이 소중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맹세했습니다. 찬란한 계절이 주는 선물 같은 행복이 이들의 삶을 빈틈없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고 달빛은 가족의 잠자리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훈의 가슴 속에는 이제 그 어떤 불안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정훈은 비로소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한 달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강원도 숲속의 공기는 맑았고 마당에 심은 꽃들은 이제 막 제빛깔을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하은의 초등학교 입학식을 앞두고 직접 하은의 머리를 묶어주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하은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엉덩이를 흔들었습니다. 아빠, 나 진짜 어른 된 것 같아. 가방도 핑크색이고 구두도 반짝거려. 정훈이 하은의 코끝을 살짝 비틀며 웃었습니다. 우리 딸, 오늘 학교 가면 친구들한테 인기 만점이겠는데? 아빠가 이따가 교문 앞에서 맛있는 거 사들고 기다릴게. 서연이 현관문을 열며 도시락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화롭던 숲속 집 앞마당으로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굉음을 내며 들이닥쳤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멈춰 선 차들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김 회장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김 회장이 선글라스를 벗어 최 실장에게 건네며 정훈을 똑똑히 응시했습니다. 그동안 소꿉놀이는 재미있었니? 강정훈, 너의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언장을 찾았단다. 정훈이 하은을 자신의 뒤로 숨기며 이빨을 꽉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오신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김 회장 옆에 서 있던 박 변호사가 안경테를 만지며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 저희는 당신의 과거 우울증 치료 기록과 약물 복용 이력을 확보했습니다. 여기 법원에서 발급한 임시 양육권 이전 명령서입니다. 당신 같은 정신질환자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서연이 서류를 빼앗아 훑어보더니 손을 벌벌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연이 머리를 감싸쥐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이거 다 거짓말이야. 나 치료 다 끝났고 우리 하은이 잘 키우고 있었어. 정훈아, 저 사람들 좀 막아줘. 하은이 겁에 질려 서연의 다리를 꼭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아동보호기관의 완장을 찬 사내들이 다가와 정훈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사내가 정훈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어내며 경고했습니다. 강정훈 씨, 법적 절차에 협조하십시오. 지금 아이를 인도하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로 즉시 체포하겠습니다. 정훈이 사내의 팔을 낙채어 꺾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디에 손을 대? 내 딸이야. 내 딸 건드리는 놈들은 오늘 다 죽여버릴 거야. 경호원 수십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정훈의 팔다리를 붙잡고 마당 바닥에 눌러앉혔습니다. 김 회장이 하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최 실장에게 턱짓했습니다. 애 데려와라. 차가운 길바닥에서 시간 낭비할 것 없다. 하은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엄마, 싫어. 나가기 싫어. 할머니 나빠요. 아빠 살려줘. 하은을 태운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는 광경을 보며 서연이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서연이 입가에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더니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정훈이 흙먼지 범벅이 된 얼굴로 울부짖으며 서연에게 기어갔습니다.
그때 김 회장이 정훈의 머리맡으로 다가와 구두 끝으로 정훈의 손등을 짓눌렀습니다. 정훈아, 내 철을 다시 정신병원에 쳐넣고 싶지 않으면 내 말 들어라. 하은이는 내가 안전하게 데리고 있을 테니 오늘 밤까지 경영권 복귀 서류에 사인하고 내가 정해준 집안이랑 결혼해. 알겠니? 정우는 어머니의 구두 밑에서 손가락이 으스러지는 고통을 느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김 회장이 유유히 떠난 뒤 정우는 쓰러진 서연을 안고 다시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렸습니다. 지훈이 달려와 서연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얼굴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지훈이 서연의 눈꺼풀을 뒤집어 보며 정훈에게 말했습니다. 정훈아, 상황이 최악이다. 서연 씨, 심리적 타격 때문에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하게 왔어. 지금 당장 재수술 준비해야 할지도 몰라. 그런데 김 회장이 병원 이사회에 압력을 넣어서 내 면회를 아예 금지시켰어. 정훈이 병원 벽을 주먹으로 치며 피를 흘렸습니다. 그때 정훈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디자인 회사 직원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거래처들이 전부 계약 해지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김 회장님이 우리랑 일하는 곳은 세무조사받게 하겠다고 협박했대요. 이제 회사는 끝난 것 같습니다. 정우는 텅 빈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하은이 입학 선물로 사준 인형을 매만졌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어둠 속에서 정우는 차가운 복수심을 느꼈습니다. 정훈이 고개를 들어 허공을 응시하며 나직하게 은조렸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내 소중한 것들을 다 가져갔지? 이제 내가 당신 세상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봐. 정우는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밀리에 접선한 최 실장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정훈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최 실장이 모자를 깊게 눌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김 회장한테 버림받았습니다. 제 동생 병원비까지 끊어버린 여자예요. 여기 김 회장 비밀 금고 보안 코드랑 하은 양이 갇혀있는 펜트하우스 위치입니다. 정훈이 보안 카드를 받아쥐며 눈빛을 서늘하게 빛냈습니다. 정훈이 최 실장의 어깨를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최 실장님, 고맙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들이 아니라 짐승이 되어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정우는 입고 있던 부드러운 니트를 벗어 던지고 6년 전 입었던 검은색 정장을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서연의 병실 유리창을 한 번 더 바라본 정훈이 단호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훈은 이제 단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강성그룹 본사 사옥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강성그룹 본사 사옥은 거대한 유리 성벽처럼 도심 한복판에 위압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건물 꼭대기층인 펜트하우스의 불빛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강정훈은 최 실장이 건네준 보안 카드를 쥔 채 지하 주차장의 전용 승강기 앞에 섰습니다. 강정훈이 카드를 단말기에 대자 차가운 기계음과 함께 승강기 문이 열렸습니다. 승강기 벽면 거울에 비친 강정훈의 얼굴에는 예전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강정훈이 펜트하우스 층 버튼을 누르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만든 이 화려한 감옥에서 오늘 당신의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승강기가 층수를 높여가는 동안 강정훈은 요동치는 심장을 억눌렀습니다. 한편 그 시각 펜트하우스 안에서는 김 회장이 겁에 질린 강하은을 앞에 두고 차갑게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하얀 레이스가 달린 옷을 입은 강하은의 어깨를 꽉 쥐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울음 뚝 그치지 못하겠니? 너는 이제 강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야. 천박한 내 엄마 이름은 이제 잊어버려라.
강하은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도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우리 엄마한테 보내주세요. 아빠가 할머니 혼내줄 거예요. 김 회장이 강하은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그 미련한 놈이 너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놈은 이제 알거지나 다름없어. 너는 내 도구로만 살면 되는 거야. 그때 펜트하우스의 육중한 문이 굉음과 함께 열리며 강정훈이 나타났습니다. 강정훈이 김 회장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강하은을 자기 뒤로 숨겼습니다. 강정훈이 김 회장을 노려보며 이빨을 꽉 깨물고 외쳤습니다. 당장 그 더러운 손 치우세요.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김 회장이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콧방귀를 쳤습니다. 김 회장이 비서들에게 손짓을 하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이 미친놈을 당장 끌어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놓는 거냐? 경비들 뭐 하는 거야? 강정훈은 품에서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김 회장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강정훈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낮은 목소리로 은조렸습니다. 지금 이 펜트하우스 안의 모든 대화와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학대하고 유언장을 조작했다는 고백까지 전부 다요. 사옥 외부의 대형 전광판에는 김 회장이 강하은을 핍박하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충격적인 광경에 분노를 터뜨리며 모여들었습니다. 김 회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비틀거렸습니다. 김 회장이 책상을 붙잡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장 꺼. 저거 당장 끄란 말이야. 최 실장, 이 배신자 놈이 감히 나를 함정에 빠뜨려. 강정훈은 혼란을 틈타 강하은을 품에 안고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겁에 질린 강하은이 강정훈의 목을 꽉 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빠, 나 너무 무서웠어. 할머니가 엄마 이제 안 온다고 거짓말했어. 아빠가 진짜로 왔네. 강정훈이 강하은의 이마에 뽀뽀를 하며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하은아. 아빠가 너무 늦었지? 이제 다 끝났어. 아빠가 우리 딸 절대로 안 놓을게. 옥상에는 최 실장이 미리 대기시켜둔 헬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정훈은 강하은을 태우고 곧장 이서연이 있는 병원으로 날아갔습니다. 그 사이 경찰들이 사옥으로 들이닥쳐 김 회장과 일당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김 회장이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타며 강정훈이 멀어져가는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정훈아,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회사를 지켰는데. 정훈아. 하지만 강정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헬기 안에서 강하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강정훈은 강하은의 손을 잡고 이서연의 중환자실로 뛰어갔습니다. 이서연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의 끈을 간신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강정훈이 이서연의 귀에 강하은의 목소리를 들려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하은이 왔어. 우리 딸 여기 무사히 돌아왔단 말이야. 제발 눈 좀 떠봐. 내가 하은이 데려왔어. 강하은이 이서연의 손등에 얼굴을 부비며 목 놓아 불렀습니다. 엄마, 나왔어. 나 할머니 집에서 나왔어. 이제 아빠랑 같이 집에 가자. 엄마 일어나야지. 기적이 일어난 듯 이서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연이 천천히 눈을 뜨고 강하은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기계의 혈압 수치가 안정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지훈이 달려와 이서연의 상태를 살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지훈이 강정훈의 어깨를 토닥이며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훈아, 고비는 넘겼다.
하은이 목소리가 세상 그 어떤 약보다 훨씬 효과가 좋았나 봐.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 강정우는 이서연과 강하은을 동시에 안고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강정우는 병원 로비에서 수많은 기자를 앞에 두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강정훈이 단호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선언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강성그룹의 모든 지분을 사회공익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다시는 부정한 권력이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 어머니의 죄는 법의 심판을 달게 받을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였지만 강정훈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김 회장은 법정에서 최 실장의 양심 선언과 녹취록 앞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판사가 법봉을 3번 두드리며 준엄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김영숙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강하은 양에 대한 모든 접근 금지를 명령한다. 아울러 유언장 조작에 가담한 변호사 일당도 엄중히 처벌한다. 김 회장은 죄수복을 입은 채 법정을 끌려나가며 비참하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강정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서연과 강하은의 손을 잡고 법원 문을 나섰습니다. 이서연은 이제 강정훈의 부축을 받지 않고도 혼자서 힘차게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서연이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강정훈에게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정훈아, 저 햇살이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 같아. 이제 정말 우리 3사람만 남았네. 고생 많았어. 강정훈이 이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강정훈이 강하은을 번쩍 들어 올려 목무등을 태우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아무도 우리 방해 못해. 우리 숲속 집으로 돌아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자. 하은이가 좋아하는 떡볶이도 아빠가 직접 만들어줄게. 강하은이 아빠의 머리카락을 장난스럽게 헝클어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와, 아빠 최고. 엄마랑 아빠랑 셋이서 맛있는 거 먹는 게 내 꿈이었어. 이제 절대 안 떨어질 거지? 강정훈이 강하은의 발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빠가 목숨 걸고 약속할게. 우리 하은이랑 엄마는 아빠가 평생 지킨다. 3사람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금가루처럼 쏟아졌습니다. 길었던 위기와 갈등의 터널은 이제 완전히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강정훈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방패가 얼마나 단단한지 가슴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탐욕으로 세운 강성그룹의 성벽은 무너졌지만 사랑으로 지은 보금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했습니다. 강정훈은 이제 재벌의 삶이 아닌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빠로 살기로 했습니다. 병원의 하얀 벽과 차가운 법정의 공기는 이제 이들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던졌던 남자의 진심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있었습니다. 강정훈은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는 이서연과 강하은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평화와 행복뿐이었습니다. 강정훈은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수천 번 맹세했습니다. 찬란한 희망의 빛이 가족의 앞날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정훈이 이서연의 손을 잡고 주차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서연이 강정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지자. 그동안 못했던 것들 다 하면서 말이야. 강정훈이 이서연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옆에서 다 도와줄게. 강하은은 아빠 어깨 위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발을 흔들었습니다. 가족을 향한 남자의 처절한 사투는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이제 이들을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강정우는 차문을 열며 가족을 태우고 다시 숲속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이들에게 진정한 낙원이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원도 숲속에 자리 잡은 강정훈의 집 마당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향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강정훈은 하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마당 한복판에 나무 의자들을 정성껏 배치했습니다. 오늘은 강정훈과 이서연이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된 강하은은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직접 만든 꽃바구니를 든 채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강하은이 강정훈에게 달려와 꽃잎을 머리에 뿌리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빠, 오늘 엄마 정말 예쁘죠? 공주님 같아서 내가 눈을 못 떼겠어. 강정훈이 강하은의 통통해진 볼을 살짝 꼬집으며 흐뭇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하은이가 화관을 잘 만들어준 덕분이야. 아빠는 오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잠시 후 현관문 너머로 이제는 건강한 생기가 도는 이서연이 하얀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이서연은 면사포 대신 강하은이 엮어준 들꽃 화관을 쓰고 수줍게 웃으며 강정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정훈은 떨리는 손으로 이서연의 손가락에 소박한 금반지를 다시 끼워 주었습니다. 강정훈이 이서연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맹세했습니다. 서연아, 6년 전에는 지켜주지 못했지만 이제는 죽는 날까지 내 방패가 될게. 사랑한다. 이서연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내며 강정훈의 가슴에 얼굴을 기대었습니다. 이서연이 강정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정훈아, 나를 지옥에서 건져준 건 너랑 우리 하은이야. 이제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자. 강하은이 두 사람 사이로 파고들며 강정훈과 이서연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강하은이 까치발을 들고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외쳤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이제 우리 셋이서 맛있는 거 먹고 맨날 같이 자는 거죠? 강정훈이 강하은을 번쩍 안아 올리며 시원하게 웃었습니다. 이서연도 강정훈의 어깨에 기대어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운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뒤 강정훈은 자신이 설립한 사회적 기업의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재벌 후계자 자리를 버린 강정훈은 이제 소외된 아이들을 돕는 기술을 개발하며 존경받는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밝은 표정으로 서류 한 뭉치를 들고 강정훈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비서실장이 강정훈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표님, 이번에 저희가 후원한 보육원 아이들이 전부 건강하게 수술을 마쳤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강정훈은 창밖의 푸른 하늘을 보며 미소 지었고 곧바로 이서연의 개인 전시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전시회장 입구에는 엄마의 정원이라는 커다란 문구가 적힌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투병 중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림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강정훈이 전시회장 한가운데 걸린 자신의 초상화 앞에 서자 이서연이 다가와 팔짱을 꼈습니다. 이서연이 그림 속 강정훈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그림 제목이 뭔지 알아? 바로 구원자야. 당신이 없었다면 내 캔버스는 영원히 검은색이었을 거야. 강정훈이 이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전시회 수익금 전액을 미혼모 단체에 기부하는 증서에 서명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세 사람은 1년 전 처음으로 재회했던 그 비 내리던 길거리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번듯한 공원이 조성된 그곳에서 강정훈과 가족들은 노숙인들을 위한 도시락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강하은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따뜻한 도시락을 나르며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하은이 허리가 굽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명랑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우리 아빠가 새벽부터 만든 거예요. 맛있게 드시고 아프지 마세요. 봉사를 마친 세 사람은 노을이 붉게 물드는 바닷가 모래사장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강하은은 모래 위에 나뭇가지로 우리 가족 영원히 사랑해라고 커다랗게 글씨를 썼습니다. 강정훈은 지평선 너머로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이서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서연이 강정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평화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훈아, 1년 전 그 빗속에서 하은이가 당신 차를 막아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강정훈이 이서연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 하지만 하은이가 우리를 불렀고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어. 그거면 충분해. 강하은은 파도가 밀려와 글씨를 지우려 하자 발을 구르며 깔깔 웃었습니다. 강정훈은 강하은을 번쩍 안아 올리고 이서연과 함께 바다를 향해 시원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둠을 뚫고 나온 이들에게 이제 시련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세 사람의 심장은 같은 리듬으로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강정훈은 잠든 강하은을 등에 업고 이서연의 손을 잡은 채 주차장을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서연이 강정훈의 옆 얼굴을 보며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강정훈은 대답 대신 이서연의 손바닥에 자신의 손을 겹쳐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빗속의 절규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찬란한 축복의 대서사시로 완성되었습니다. 숲속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는 강하은이 부르는 콧노래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정훈의 가슴 속에는 이제 영원히 시들지 않을 사랑의 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가장 눈부신 미소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폭풍우도 이제 이들의 단단한 성벽을 허물 수 없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진심은 결국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이들은 몸소 증명했습니다. 강정훈과 이서연 그리고 강하은의 앞날에는 오직 찬란한 햇살만이 영원토록 가득할 것입니다. 강정훈이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옆자리에 이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서연이 강정훈의 시선을 느끼고는 말없이 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강하은은 뒷좌석에서 꿈을 꾸는지 작게 미소 지으며 평온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긴 여행은 이제 가장 행복한 종착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강정훈은 백미러에 비친 딸의 모습과 옆자리의 아내를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나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 동안 오직 이 두 사람만을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말입니다. 숲속 집의 불빛이 저 멀리서 이들을 반기듯 따뜻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그렇게 영원히 멈추지 않을 노래가 되어 숲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빗물에 섞인 절규로 시작되었던 이들의 처절한 이야기가 이제는 숲속의 맑은 공기와 들꽃 향기로 가득한 낙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훈 씨와 서연 씨 그리고 어린 하은이가 보여준 사랑은 세상 그 어떤 권력이나 재산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이자 우리가
꿈꾸는 행복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현실은 가끔 차갑고 매몰찰 때도 있지만 우리 주변 어딘가에도 하은이처럼 누군가의 손을 간절히 붙잡아줄 따뜻한 기적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정훈 씨 가족처럼 찬란한 노을과 평화로운 아침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